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바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전환의 시대 크로스버드 컴퍼니 전략이라는 내용들을 또 다루면서도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크로스버드 컴퍼니로서 실제로 그 크로스버더들의 투자를 하시는 영역에서 또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영역에서 어떤 고민들과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이기아 대표님께서 30분 전에 하셨는데 또 다시 이게 모셨고요. 네, 제가 외람되지만 그 말씀드렸어요. 형님 그 어차피 하시는 거 한 번만 더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더니 멀리 못 가시고 같이 해주셨고,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뭐 아까 UKF 얘기도 하셨지만은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 우리 한인 창업가들이 현지에 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과 도움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막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환대 식탁, 좀 소위 말하는 기하형 식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서 많이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사제 파트너스의 대표로서 크로스버드 컴퍼니에 투자하는 역할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 채널톡의 조시 대표님은 또 이따 또 소개하시겠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채널 코퍼레이션, 채널톡 서비스를 운영하시고 미국 진출 과정에서 또 실제로 그 역할들을 많이 담당을 하시면서 고민과 또 생각, 또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진행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한 분씩 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하면서 하되, 기아 대표님은 30분 전에 소개하셔서 좀 하시기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우리 조시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널 코퍼레이션의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 15년째 스타트업 창업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채널톡은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잘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대표적인 사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AI 모멘텀을 타면서 열심히 살아남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 비즈니스 마켓은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세 개의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기아 대표님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 사이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사제 파트너스라는 VC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사제 파트너스의 사제는 사제 시간 때 사제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돕자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미국 VC인데 한국 사람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한인 창업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투자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미국 가는, 이제 미국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려워하는 곳들을 저희가 투자해서 이제 미국으로 좀 진출시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라는 그 미국의 한인 제일 가장 큰 한인 창업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천 명이 가입해 있고 1월 달에는 서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번에 행사했을 때 한 1,500명 이상이 왔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뉴욕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만약 그때 당시에 뭐 뉴욕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UKF 세션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자 이거는 기아 대표님 댁에서 또 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국에서 창업하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창업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좋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현지 창업자 모임에서 모두가 하나 둘 셋 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를 기아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기 전에 사실 또 한국에서 창업해서 상당히 키워서 성장해서 나간 또 채널 코퍼레이션의 김재홍 대표님께 먼저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시장, 그 성공할 의도를 가진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창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반대로 일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일본에서 창업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타겟하는 고객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팀이 있고 창업자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과 고객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얼라이먼트가 맞으면 맞을수록 시간도 절약되고 학습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쌓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지에서 창업을 해서 그 곳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채널톡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로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 또 부분들 조금 이따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아 대표님도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하면은 네.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일본은 어떻게 가셨어요? 아,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예. 약간 모데레이터가 전들. 농담이에요. 뭐 이런 거죠. 결과론적인 건데 그 창업해서 이렇게 고생할 거 알았으면 창업했겠느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창업해서 글로벌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더라면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런 방식을 찾아가려고 노력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사례를 찾아보면 한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로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느냐 그러면은 없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글로벌로 성공했을 때 대단히 큰 성공을 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그런 제조업과 건설업의 시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걸 해낸다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베팅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 유리하냐, 무엇이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현지에서 그 시장에 맞는 팀을 만들고 공략해 보는 것이 확률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저희는 뭐가 됐든 간에 2010년부터 한국에서 팀을 만들었고 여러 번의 피벗을 하다가 채널톡으로 한국에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 확장을 고려하게 됐었던 어떤 맥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또 채널 코퍼레이션의 두 공동 창업자분의 또 별명이 테헤란노의 뭐뭐뭐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약간 좀 이런 성향이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길을 가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기아 대표님 사실 질문도 많이 받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창업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회사들이 많은 또 투자나 조언들을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궁금합니다. 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제품마다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은 예를 들면은 화장품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너무 다 좋아하니까 이걸 전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K푸드다.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K푸드를 또 좋아하니까 이거 전 세계 갈 수가 있는데, 인터넷 쪽에서 뭐 B2C라든지 인터넷 쪽에서 만든 제품, 소프트웨어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글로벌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제품을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전세가 쓰질 않아요. UI, UX부터 번역한다고 해서 이 제품 흐름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 진출해서 하는 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영어로 바꿔서 미국에서 파트너 구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는 제품을 한국 사람에 맞게, 아까 말한 대로 고객에 맞게 제품을 했는데 우리는 매출 나오기 시작했어. 이번에 투자도 받아가지고 한 100억 받았으니까 한 20억은 미국에 투자해서 가야지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막 고객하고 제품 계속 한국에 맞는 사람, 한국에 맞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제품을 또 미국에 맞게 또 제품 개발은 완전 두 개가 다른 제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이 곱하기 2배가 돼서 더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돈이 떨어지거나 힘이 들면 다시 다 철수합니다. 지금 100이면 100이 거의 다 철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면 내가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맞게 돼야 된다. 뭐 샌드버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시작하는 제품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 예전 말씀드리면은 해외에서 한국에도 뭐 잘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해자일 수가 있는 게, 외국에서 만든 서비스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국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난이도가 높은 거죠. 팀도 없고 시장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뭔가 제품에 최적화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 한국에는 있는 편이기도 해서 어느 쪽이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물음표가 뜨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뭐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데 뭐 프랑스에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안 쓰거든요. 근데 단 하나 이제 미국 제품만 미국이 이제 인터넷을 만들었고 모바일 만들었고 지금 AR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 쓴 제품은 전 세계가 다 관심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슬랙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사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렇게 플랫포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쓴 제품들은 쉽게 글로벌 갈 수가 있다. 미국만이. 근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만약에 프랑스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바꿨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채널 코퍼레이션의 글로벌 성공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많이들- 선봉장으로서의 어려움을 또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채널 코퍼레이션은 저는 사실 되게 위대하다고 보는 게 또 공동 창업자분이 오랫동안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한국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사실 쉽지 가시 절대 않으셨고 글로벌 가는 과정에서 특히 조슈님은 뉴욕에 직접 가서 부딪히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자 한국에서 저희 여기 있는 회사들 아무래도 대부분 한국 회사들일 거거든요. 한국에서 출발해도 난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장점과 단점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으로 그렇죠. 갔을 때 장점과 단점. 네,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그 기아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그냥 그 지구의 가장 기술과 그 자본의 선두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정보량과 인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그냥 21세기 2025년에 우리 인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를 알려면 사실은 미국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의 최전선을 알고 싶으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되고 자본의 최전선을 알고 싶으면 뉴욕에 가서 이런 거기에서 지구에서 가장 탑티어의 인재들의 수준을 교류하면서 파악하는 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는 그 사회와 그 문화에서는 비주류고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UKF처럼 너무나 멋진 커뮤니티를 구축하시는 일도 하지만 이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유럽의 미국이라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 국가에서 잘 정착한 그런 인프라에 비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뭔가 엄청 뭐가 에셋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많은 언더독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한국에서 미국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어쩌면은 우리 그 한국 민족 중에서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이기아 대표님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고 싶다, 미국에서 투자 받겠다 하는 회사들 다 찾아오실 거예요. 자, 그들한테 너희가 미국 가서 잘하고 성공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도 하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하면서도 이 회사라면 미국에서도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회사들 미국에서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소프트웨어나 그러니까 뭐 B2C라든지 뭐 B2B 이런 그런 제품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고객이 쓴 다음에는 미국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 처음부터 내가 미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수피겐 아이폰 케이스 있잖아요. 이 대표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아이폰 케이스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다가 미국에서 한국도 팔고 미국도 파는데 미국에서 얇고 예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지 봤더니 미국은 뭐 미국에서 오신 분 모르겠지만 다 두껍고 튼튼하고 다 뭐 검정색 막 회색만 이런 거만 막 너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한국을 잠깐 포기하고 미국에만 집중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 맞는 고객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니까 결국엔 지금 1년에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화장품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에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OEM 할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 기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지.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 제품 가지고 예를 들면 아기용품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잘 브랜딩화 해가지고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갖는다면은 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결국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미국 진출할 때 많이들 막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큰 금액과 오랜 신뢰가 필요한 강한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품 하나를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시 대표님은 직접 가셔서 또 그 공동 창업자로서 가셔서 또 했지만은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한다는 게 일단은 서부보다 동부도 되게 힘들고요.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크로스보더 컴퍼니를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회사들한테는 이런 두 개의 조직들을 운영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떤 거였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렵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려움과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경험해 본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차가 있고 시차가 있으니까 본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수월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메인 본사와 본사의 아젠다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해도 본사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전체 매출의 뭐 1%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뭔가 빠르게 뭔가 속도가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로스를 치고 있으면 관심을 가져줄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계속 뭔가 삽질만 하고 있고 팀 막 뿌개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사는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되게 엔트로피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역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또 이게 하나의 그냥 당연히 이건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하거나 연매출 100억 넘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해외에서 팀 세팅하고 뭐 그럼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팀을 세팅해 봤는가 이런 생각해 보면 뭐 너무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뭐 제곱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진짜 어렵어요. 저 일본에서도 진짜 어려웠는데 미국은 진짜 더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일본은 그래도 시차라도 비슷하고 비행기 타면은 2시간 반이면 갔는데 뉴욕은 뭐 14시간, 15시간 걸려가지고 비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차도 뒤집어지고 되고 이런 게 일단 정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본사의 문제들에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이다 보니까 본사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또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 종일 이 신생아를 봐도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에 또 저기서 계속 막 불났다고 막 불 끌어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팀이 더 안정화가 되고 굉장히 위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파운더라고 할지라도 넘어와서 여기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작년 뭐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본사의 이슈들을 해결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2주 한국, 2주 뉴욕, 그 중에 도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기도 해서 이게 다 어려운 거고요. 문제는 저도 아직 못 찾는데 저도 이제 크로스보드 컴퍼니 전략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걸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네네네. 이제 어렵습니다. 크로스보더가 이제 회사가 두 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인수분해되는 기분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한국에 있는 고3 아들과 이제 미국에 있는 신생아 딸 이렇게 둘을 돌보는 그런 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요약은 어렵다라는 건데 그냥 계속 인풋을 더 들여서 애가 클 때까지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잠 안 자고 계속 뭐 하고 그러는 건데 뭐 죽지만 않으면 또 네,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위임이 가능한 리더십을 육성하고 현지에서 그리고 본사에서 리더십을 육성하고 채용 잘하고 그렇게 건강한 팀을 만드는 게 뭐 그냥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보신 분이 또 우리 기아 대표님이시잖아요. 사실 기아 대표님 저 너무 존경하는 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이렇게 막 물에 젖은 친구들 오면은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하면서 또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아쉬움 속에 돌아가는 팀도 많이 봤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심지어는 후속 투자도 유치하면서 안착하는 팀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팀들, 그런 창업가들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네, 우선은 아까 여기 연결해서 하면은 그러면 과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제품마다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양라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심 오뚜기 다음에 이제 3위였거든요. 근데 3위가 2등 제끼기도 어려운데 지금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조 넘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 전 세계에 한국 제품들이나 음식이나 이거 좋아하는 그 팬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이 불닭볶음면 먹은 게 동영상으로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었는데 인터넷 그 모바일 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충분히 이런 플랫폼을 타고 쉽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훨씬 쉽게 글로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기회가 더 많아졌고 옛날에는 미국 진출하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국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시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이거 가자마자 매출 나올 것 같고 가자마자 막 고객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한 광고나 이런 게 5배에서 10배 더 비싸요. 그리고 사람 뽑아도 막 돈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 만약에 가려고 할 때는 진짜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막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냥 미국만 할래 해서 미국에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제품이 이게 벌써 전 세계로 쓸 수 있는 제품인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제품이 무조건 미국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소프트웨어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하려고 그럴 때 그때는 나라 진출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미국에 갈 때는 책임는 자,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선거하는 사람 보면 결정권이 없고 내가 거기서 그냥 파트너 구해서 이 사람들이 잘 해주겠지. 뭐 돈 쓰면 되겠지. 그 좋은 사람 뽑으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결정권자 특히 대표가 미국에 가가지고 고객을 만나면서 다시 제품을 보면서 다시 론치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쿠팡이 한국에서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일본 가려다가 좀 잘 안 됐고 다시 또 진출하고 있고 또 대만을 가려고 어느 날 하다가 지금 대만에서 그 쿠팡 그 대표가 직접 가서 진짜 거기서 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그 하나하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귀한 두 분을 모셔서 그래도 두 분의 회사와 또 단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조슈님 왜 채널톡을 써야 하나요?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톡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네,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상담과 관련돼서 굉장히 자동화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채널톡 한국에서도 잘 되지만 또 글로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것들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했는지 저는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궁금해서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일본이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네,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그거 뭐 배우고 싶지 않아요? 한 달 그쵸? 얘기하죠, 한 달. 네. 그걸 어떻게 짧게? 네. 근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 팀이고요. 팀을 시작할 수 있는 결국 리더십 사람 한 명, 두 명 정도를 셋업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근데 너무 힘든 문제인데 또 그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아 대표님도 UKF 얘기 오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 더 10월 UKF, 1월 UKF 왜 와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인터넷이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오고, 근데 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혜택을 받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만이 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트레이딩할 수 있어요. 전체로 무역을 할 수 있고 전체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제품, 유튜브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란 모든 제품들이 미국에서 만든 것만이 글로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큰 기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로 오면서 이게 더 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IPO 처음에 할 때 한 3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페이스북이 2012년에 이제 IPO 상장할 때 한 100조 좀 넘었습니다. 한 3배 정도 더 커졌죠. 구글 할 때보다. 근데 지금은 이 인터넷과 모바일 합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시장이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오픈 AI가 지금 한 400조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상장할 때 그 시총보다 지금 10배가 더 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비상장 기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시대가 이 인터넷과 모바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미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갔는데 지금은 1,000개 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인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저희가 이걸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아까 말한 UKF,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를 만들었고, 그 행사를 지금 10월 달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는 1월 9일, 10일 하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홍보를 하려니까 길어졌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